장사는 무조건 자리가 좋아야 한다. 고 말한다. 위치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나타낸 말이다. 그렇다면 개원할 학원의 최적지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 무조건 사람의 왕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유동 인구가 많거나 관공서, 대형 오피스 건물이 밀집한 곳이 좋으며, 백화점은 번화가의 교통 또한 원활해야 하며 주차장도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반면 건물의 위치에 상관없이 소개나 소문,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이 확보되는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초중고 대상의 학원을 꼽을 수 있다. 간혹 학원 간판이 눈에 띄어 면담을 요청하거나 전화번호를 보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중은 적다. 학원은 이면도로가 좋다. 학원의 위치는 성인 대상 전문학원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을 제외하고 대로변보다 이면도로 쪽을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차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대로변은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시끄럽고 임차료가 비싼 반면 이면도로는 조용하며 임차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약 50평을 임차할 경우 평당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면 임차료 차액은 250만원이 된다. 2. 소음이 적다. 최적의 학습 분위기는 조용하고 쾌적함을 꼽을 수 있는데 이면도로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준다. 또한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좁아 자동차가 속력을 내지 못하고 통행량도 적다. 3.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 학원이 차량 왕래가 많은 곳에 인접해 있으면 교통사고의 확률도 그만큼 높다. 학부모 역시 차량 왕래가 많은 대로변일 경우 불안해서 자녀의 수강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학원 컨설팅 과정에서 수많은 학원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면에서 대로변보다 이면도로에 있는 학원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 학원을 경영하려는 분들은 학원이 구석진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광고지나 친구 또는 학부모 소개로 수강 신청이 연결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경쟁 학원 분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학원 입지 선정에 있어 주위에 동일 계통의 학원이 없을 때 그곳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주위의 경쟁, 학원의 존재 여부가 학원의 위치 선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위에 동일 계통의 학원이 없을 경우의 장점은 지금은 경쟁 상대가 없어 비교적 편한 상태에서 운영함으로써 활성화가 쉽고 수강료 조절이 용이하고 매도할 때 많은 권리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규 설립하여 기반을 잡았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는 말과 같으므로 학원 사업을 확장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학부모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톡점 상태가 언제든지 해제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신규 원생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역일 수도 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곧장 경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후발 학원에 비해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외형보다 실질적으로 수강 대상자가 현저히 적어 깊이 되는 지역일 수 있으므로 톡점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위에 경쟁 학원이 많은 경우이다. 이 경우 장점으로는 신설 학원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 현재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주위 여건이 아주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1등 학원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원생이 많아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동일 계통 학원의 난립으로 원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노하우가 없는 경우 단기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뚜렷이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최적의 장소이다. 필자가 수많은 학원과 접촉하며 얻은 결론은 톡점 상태도 좋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경쟁 상대가 적당히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톡점 형태로 운영되다가 인접 지역의 신설 학원이 개원될 때에는 대량의 광고나 선물 공세, 모함성 투서 등으로 인한 경쟁이 몇 개월씩 지속되어 이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따라서 적당한 신규 원생에 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학원이 있는 환경이 이상적인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톡점 상태에서 원생이 많아도 언젠가는 신설 학원의 등장에 따라 원생들이 분산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유형별로 입지 조건을 생각해보자. 1. 주택지. 기존의 전형적인 주거지를 말하며 생활 수준에 따라 원생 수요층이 변한다.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때 입학 원생 수는 적을 수 있지만
학원 이미지에 따라 인근 지역 원생들을 모을 수 있다. 장점으로는 원생 확보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원생 이동이 적어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 소수의 원생이 수강해도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면 학부모나 원생의 소개로 추가 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신규 상가와 비교할 때 임차료와 관리비가 저렴한 관계로 매도할 때 총 인수금이 적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신규 원생이 한정되어 급격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학원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 회복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학원 운영이 부실할 때 소문이 급속히 확산된다는 점, 대규모 단지와 비교해 수강료의 현실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침체된 학원을 인수할 경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수강료 인상 시 학부모들의 반발이 타 지역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주택 밀집 지역은 기존 학원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운영이 원활한 학원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화가의 상가지역, 신도시 중심 상가. 초중학생 위주의 학원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단과 전문학원이나 대형 입시 전문학원이 적합하다. 하지만 임차료 부담이 크다. 3. 주상복합지.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지역으로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인 지역과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약간 떨어진 지역을 말한다. 3 내지 10세 전후의 아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어린 자녀를 곁에 두고 생업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전문 상가에 비해 대체로 임차료가 낮다는 점,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학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영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학원에 수강시키는 경우가 많아 원생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학부모가 업무상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가지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나 자녀 관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급속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취학 전 원생의 경우 학습의 질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을 많게 배정할 경우 원생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항상 현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상황에 따라 특별반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 지도가 가능하며 수강료 조절도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원생 간의 학습 수준 차이로 교과과정 운영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생활 수준의 차이로 원생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수강료 수납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 학부모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예고하여 미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생 이동률이 높다는 점, 원생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방문하는 등 학부모와 자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원생 관리에 문제 발생 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4.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장점으로는 기존 경쟁 학원이 적어 출발이 쉽다는 점, 인구 밀도가 높으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다는 점, 수강료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 주변에 다른 상가 건물이 건축될 수 없는 지역은 거의 독점적인 영업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단기간에 원생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우선 학생층 분포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신설하였을 경우 신규 원생 부족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치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설립 시 약 40평 이상의 대형 위주의 아파트 상가를 선택할 경우, 또는 중고등생 위주의 입시 학원을 소형 임대 아파트 상가로 선택하는 경우 원생 확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수준이 아주 높은 곳은 개인 지도가 성행하여 학원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 운영의 노하우가 없을 때 경쟁 학원에 밀려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건물 임차료가 일반 상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단점이다. 초보자는 도시 변두리 지역이 최고. 최근 상담을 위해 학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위치는 외곽이지만 활성화된 학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결같이 등을 돌리고 무관심한 지역의 원생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신규 학원 설립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학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또한 임차료가 타 지역 학원의 50%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종합 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원생의 수용폭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다. 지역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학원 차량 운행을 하며 학교가 먼 원생의 경우 등교와 귀가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다. 경쟁 학원이 적어 수강료 조절이 쉽고 학원 운영 경험이 적은 초보자도 운영이 용이하다. 이처럼 아파트나 학교가 없는 지역이나 소규모 주택과 연립 주택만 있어 신규 설립지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앞서 제시한 장점만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경쟁 지역에서 들이는 노력의 50 내지 60%만 기울이더라도 활성화가 가능하다.